예, 시청자 여러분, 김승현 한PD의 스포일러 특집 인터뷰입니다. 어제부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해드리고 있죠. 어제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측 인터뷰, 뜨거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많은 화제도 됐고요. 오늘은 찬성 측 인터뷰입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은 설득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체감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좀 여론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대기업의 진출도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성 측 인터뷰를 해주실 두 분, 윤성노 모트라인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이죠, 방송은? 그런가요? 네. 벌써 1년 됐나요? 1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시겠지만 모트라인의 본진입니다. 아, 저희 본진입니다. 네, 저희 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박성옥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처음 오늘. 네네. 근데- 방송에서 보고 처음 뵙네요. 네. 그 중고차 사업 관련된 걸 좀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을 하시냐고. 네. 일단은 저희 2015년부터 딜러 생활을 하고 잠깐의 중간에 뭐 상사도 잠깐 했다가 네. 딜러 생활 계속 해오고 있는데 뭐 찬성이 이거 중고차 딜러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얘네 다 나가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현대 기아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런 의견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30분간 진행됩니다. 근데 일단 좀 걱정이 되는 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편집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말한 거나 편집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영상이 나가고 네. 지금 찬성 측 인터뷰가 나가는 건데 네. 첫 번째 질문은 똑같은 걸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성호 대표께서도 계시지만 네. 중고차 팔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좀 고유명사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 말이 근본적으로 왜 나온 걸까요? 아, 일단 예, 저는 이제 용산에 한동안 좀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때 용팔이라고 욕 많이 먹었어요. 용팔이라고 다 그랬었어, 친구들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 예. 왜냐, 내가 떳떳하니까. 아니, 그냥 그 어깨를 통틀어서 약간 애칭 같은 거기도 해요, 그거는. 물론 싸잡아서 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중고차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거 다 현대가 만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는 너무 격이 떨어진다, 진짜. 그게 지금 중고차를 대표한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할 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팔이라고 하지 마요. 나 기분 나빠. 이거잖아 지금. 그거는 네. 적어도 그분들이 나와서 할 말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일단 그 전에 그분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니 왜 토론 안 하는데요, 나랑? 자동차 유튜버가 왜? 아니 당신들보다 감투 쓴 거 없을지 몰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들 당신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논리정연하고 훨씬 더 근거가 있는 말들이거든. 제발 부탁이니까 토론 진짜 응해주세요. 나 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대로 요청드립니다. 토론하세요, 저랑. 무슨 정의선이 와야 토론을 한다고? 정의선이 친구야? 동네 친구야? 정의선이 여기 나와서 토론을 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랑 토론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당황스러운데 어제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고차 팔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은 뭐 예전에 여러 파리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폼파리, 대표적으로 폼파리가 있어요. 용파리. 용팔이가 원조야. 용파리. 맞아. 용파리가 옛날에 90년대 먼저 나왔지. 용팔이가 원조야. 용파리, 폼파리, 그다음에 뭐 차파리, 뭐 그치. 차파리는 뭐 신차, 중고차 다 있을 거고. 보험팔이. 보험파리도 있을 거고. 왜냐면 보험파리 뭐 중심 땡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파리라는 말이 모두 다한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괜찮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이것 때문에 뭐 우리를 파리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억울하다. 일부의 일이다. 뭐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그걸 막 이렇게 어필할 건가?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내가 봤을 때 찔려서 그래. 찔려서. 일단 그 질문을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반대 측에도 똑같이 드린 이유가 예. 이제 좀 중고차 시장을 전체를 좀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허위 매물 딜러,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딜러들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허위 매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차가 허위 딜러들의 이런 악행들, 허위 딜러들이 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치 그 좀 그런 허위 딜러들의 일각의 뭐 그런 범죄 행위들을 전체적인 이런 범죄 행위, 이 중고차 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된 여론이라고. 과장된 여론을 그걸 또 뭐 현대가 좀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현대는 그걸 조장해놓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야 이거 봐 한국 자동차 중고차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고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있대 현대차가.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 반대 측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반대 측에서 한 말들을 최대한 많이 다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 애초에 근거가 없는 애초에 무지성으로 튀어나온 말은 반박도 힘들어. 그래서 사실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나는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싶은데 애초에 근거 없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하늘을 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나를 24시간 365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새끼가 혹시라도 하늘을 날지 않는지 촬영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지금 이거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100%다 반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절대로 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나 아니면은 뭐 시중 뭐 여론을 본다 하더라도 허위 딜러들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진출해야 돼라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차선책이 아니라 네. 중고차 시장이 최악인데 현대차가 들어옴으로써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현대차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허위 매물을 근절시키려고 들어온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걔네가 언제부터 경찰 놀이를 했어. 어차피 돈 벌러 들어오는 거고 현대차도. 그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허위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더라도. 오히려 찬성하시는 두 분은 그 현대차가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깨끗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업 경쟁자로서 그냥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그게 중요해요? 네. 시장이 깨끗해진다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선진화될 거다.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많은 그 포괄적인 단어 안에는 그런 허위 딜러들도 줄어들 것이고 뭔가 좀 더 이 자동차의 그 중고 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히스토리도 조금 더 투명해질 것이고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 하나 일부분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큰 맥락이 있는 거지. 현대차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발전할 것이고 발전하는 만큼 그 안에서 범죄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는 게 언론이 나오는 것들도 보면 단지 이렇게 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딜러들이 사고를 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이게 꼭 뭐 중고차 매매 시장의 문제다라고 콕 집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은 없어요. 저희가 모터라인 채널에서 지금까지 이 허위 매물 딜러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는 이것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훨씬 더 빡세게 만들어야 된다로 A를 주장하고, 그리고 B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진입시키고 조금 더 선진화된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서 좀 사람들이 바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허위 매물에 당하는 사람들이 좀 이게 아니라 다른 좀 이 선진 옵션들을 많이 대기업에서 올려놓는 이런 좀 투명하고 관리되어 있는 시스템들로 자꾸 그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들을 더 많이 열어줌으로써 이런 쪽으로 좀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 자체도 좀 낮춰주고 A 플러스 B라는 얘기지, 이게 꼭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현대차가 들어와가지고 허위 매물 딜러를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애초에 그런 말을 아무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허위 매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영상에서요. 네. 허위 매물 올리는 그 불법 행위하는 딜러들 우리 저기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원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어쨌든 허위 매물도 어떻게 해야 그 범죄가 성립이 되냐면 결국에 명의 이전이 되잖아요. 명의 이전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상사가 꼈다 안 꼈다. 상사 꼈잖아. 그럼 거기 매매 종사원 꼈다 안 꼈다. 안 끼고선 우리나라는 이전이 안 돼. 거기 다 껴있는 거야. 근데 단지 앞에 나가가지고 그 깡패짓 하네. 그 팀 중에 뭐 여러 그 조직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걔네. 예. 앞에서 전화로 모객행위 하는 애, 만나면은 이제 끌고 돌아다니는 깡패짓 하는 애, 뒤에서 이제 뭐 뒤에 상사도 다 있고, 딱 그룹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딱 그 깡패짓 한 애만 뚝 띄어가지고, 쟤는 뭐 매매 종사원증 저기 뭐 가진 애도 딜러도 아니다, 쟤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책임 아니다, 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고, 지금 구조가 말하면 끝이 없는데, 막말로 지금 수원에서 사고 치고 잘려. 뭐 자기는 얼마든지 자르라고 얘기한다며, 김지호 씨가. 수원에서 잘리면 인천 가가지고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예요. 사실 영상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질문 드릴 수 있는 건데 보셨을 거잖아요. 네. 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바로 잡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장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 한두 개가 아니야.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일단 하나씩 하시죠.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나 하세요. 허위 딜러 쪽에서 아니 아무거나 그냥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얘기한 것에서 일단 다.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하나씩 하시죠 뭐 그냥. 하나씩 하자. 네. 하나씩 할까요? 뭐 일단 해보시죠. 네. 어쨌든 간에 네.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네. 자, 일단 제가 딜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네. 현대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면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경쟁력이 네. 사라진다. 근데 이쪽 어떻게 협회장님이신가? 뭐 그 회장님이신가? 나와서 협회장이요. 말씀을 하시는 네. 걸 들어보니까 현대차 거기 이제 마치 현대기아차 중고차가 이제 출범을 하면 전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매장에서 이제 손님들이 차를 사러 가서 자기 차를 팔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차들을 100%다 매집을 해서 100%다 매집을 해서 이제 뭐 글로비스로 던져서 글로비스에서 일반 이제 그 현대 인증중고에서 탈락된 매물들을 일반 그 딜러들한테 이제 소매상들한테 뿌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일단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가 너무 의아한 게 우리나라 중고차 그 현대기아차 1년에 나오는 것들을 현대기아차 그 글로비스랑 그 중고차 사업부가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리도 만무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현대기아차에 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맞아야 팔 거 아니야. 지금 뭐 헤이딜러, 뭐 엔카 비교, 뭐 K카 비교 견적 뭐 이렇게 나온 것들 이런 무수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현대차에서 이거 2천만 원 쳐드릴게요 그냥 바보같이 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지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영상 한번 보시죠. 분명히 이렇게 본인들도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이 생겼다. 그렇죠.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그럼 본인들 말씀대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편하게 팔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지금 존재하고 다양한 플랫폼, 좋은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과연 현대차 사러 갔다고 현대차 매장이기 때문에 자 저희 소나타 헤이딜러는 2,200에 팔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2천만 원에 파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걔네한테 뭐 소비자들이 다 현대차 매장에 자기 차를 2천만 원에 다 팔아? 200을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분명히 매입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런 차원에서 중고차 측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 수입차들도 인증 중고차를 하는데 왜 현대만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현대는 제조도 같이 하잖아. 제조를 같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왔어 결국. 그러니까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대차는 제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달라요. 제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뭐가 다른데요? 네, 일단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얘기 안 끝났어. 얘기 안 끝났고.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십.
뭐 11개, 뭐 20개 딜러십이 빡세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딜러사들이 있죠. 예. 딜러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매입 가격이 그만큼 뭐 올라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뭐 그만큼 내 차를 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발등 찍는 말씀하신 거지. 그렇게 따지면 현대는 그 현대차 매입하려는 딜러가 전국에 몇 명이겠어요. 그 몇만 명의 딜러들이 요즘에는 헤이 딜러로 만나는 세상이잖아. 응? 현대차 매장 가가지고 가격 한번 물어보고 헤이 딜러에 바로 던지면은 몇만 명의 딜러랑 한 20개의 딜러십이 그냥 경쟁하는 그 규모가 아니에요. 몇만 명의 딜러들이 함께 매입 가격을 놓는다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와도 어쨌든 간에 딜러들끼리는 경쟁이 되니까 당연하지. 독점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뭐 수입차는 딜러십이 20개 있기 때문에 괜찮다? 수입차는 제조를 안 하고 현대는 제조를 하기 때문에 안 괜찮아? 이게 무슨 논리냐고 도대체. 여기 이 말에 무슨 근거가 있냐고. 사실 그러니까 독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어쨌든 네,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점할 가능성이 낮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고차 측이 이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들의 속내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B2C 시장 자기들은 상관없다 그래. 현대가 들어와서 소매 판매 뭐 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백화점 가면은 밖에서 1,000원에 파는 거 막 2,000원, 3,000원. 백화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싸게 팔잖아. 그런 물건들을 그냥 백화점 가서 가격도 안 보고 집는 사람들 있죠. 에? 그냥 뭐 저번에 가니까 백화점에서 막 아무거나 막 집더만. 제가요? 이렇게 돈을 그냥 편하게 쓰는 사람들. 어차피 현대차 인증중고차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먹힐 만한 시장이야. 라는 말씀을 또 직접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싸게 거래할 사람들만 쓰는 플랫폼. 어차피 비싸게 거래할 사람들만 쓸 거래.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독과점을 한다는 거야, 현대가. 무슨 독과점을 하냐고. 거기서 말하는 독과점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매입을 독과점 할 거라는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매입 다 뺏긴다 이거를 그냥 독과점을 표현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구분을 지어줘야 돼. 앞으로도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중고차 쪽에서 나와가지고 뭐 대기업이 들어와요. 여러분 대기업은 나쁘죠? 이러면서 정의선 나쁜 사람! 우리나라는 일단 뭐 대기업 나쁘다 하면 일단 먹히는 세상이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서 일단 그거 한번 던지고 쟤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독과점 하려 그래요 라고 하면 일단 다 넘어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절대 바보처럼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막을 보시라고요. 이들도 지금 이 소매 판매 B2C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심지어 B2C 하는 딜러를 바보 같다고 했어. 그 딜러를 대변해서 나온 딜러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딜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B2C 같이 바보 같은 시장이 어딨냐고. 왜 하냐고. 나 스트레스 받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 왜냐면 우리 딜러들 다 B2C거든. 그러니까. B2B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난 그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난 아직도 이해를 근데 못하겠어. 내 생각에는 그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예.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꼬인 거야. 단지 꼬였을까 아니면 진심이 나왔을까? 꼬인 거야. 왜냐면 본인도 B2C 하고 있잖아.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 내면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나는 외부적으로는 B2C를 하고 있지만 막상 돈은 B2B로 벌고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게 찰지게 표현하시더만 야 B2B는 그냥 찍어가지고 날리는 거잖아 라고 표현을 하셨어.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의 반대는 야 너네 B2C 하지 말고 B2B 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현대가 B2B를 하라는 얘기잖아. 아니 몰라 나도. 몰라. 아무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노트 이렇게 문단마다 체크해가지고 어디서 주제가 바뀌는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파악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트 준비하셔가지고 펜 반드시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들이 독과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소매 B2C 시장을 막 독과점 해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소비자들도 피해가 가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B2C는 신경도 쓰지 않아. 무섭지 않대. 무섭지 않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네.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중고차 시장의 경쟁력을 다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반대측 입장으로는 허위 매물 딜러들만 처벌을 하거나 좀 개선을 하면 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괜찮았던 시장들 거기도 타격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뭐 현업에 막 뛰진 않지만 그래도 있었던 사람들로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당연히 허위 딜러 문제 심각하죠. 사실 거기 피해본 사람들 뭐 저도 뭐 한 다리 건너서 봤고 제 손님도 심지어 당하기도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의 딜러가 있다면, 한 1000명의 딜러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의 문제다. 아, 1000명도 아니야. 맞아. 진짜 뭐 막 몇만 명에 한 맞아. 명, 두 명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디에 뭐 특정 뭐 좀 모여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 AS라고 생각하고. 현대 기아차는 이제 중고차 사업부를 시작한 본인들의 이제 정비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AS가 될 거고 이 현기차가 중고차 사업부 들어와서 이제 보증기간 지난 차를 만약에 취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수입차들이 하는 것처럼 뭐 1년 보증 연장을 해준다거나 웬카드 이렇게 되면 그런 소비자들 걸 하고 당연히 있죠. 좋겠죠. 예. 근데 중고차 일반 딜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마진율은 계속 줄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를라고 생각을 하면은 2015년도만 해도 우리가 매입 가격을 올 때 그냥 편하게 한 1750, 1800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800 후반은 나오겠다. 괜찮은 차라면. 근데 이게 100만 원, 120만 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상품화 비용이 있고, 광고비 있고 하다 보면 얼마 안 떨어지는 게 진짜 사실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차에 하자가 생겼다. 한 달에 2,000km 내에서는 이제 그 보증보험 제도가 생겨가지고, 성능 보증보험이 생겨서 이제 뭐 중요한 부품들, 뭐 엔진, 미션, 뭐 그런 일반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지. 나는 차를 샀어. 집 다음으로 비싼 2,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 근데 이런 경우 저 꽤 있었거든요. 예. 거짓말처럼 31일적 차 고장이 혹시 뭐 그 30일 전이라도 혹시 지금 계기판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근데 막 2,000km 간 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저희 딜러들도 좀 답답한 게 우리도 해주고 싶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100만 원 남기고 500만 원 수리를 해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게 현기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적인 AS 정책을 펼치면서 분명히 시장을 장악을 해 나갈 텐데 그럼 이제 우리 중고차 업체들도 이제 뭐 이건 딜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협회라든가 뭐 지부라든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게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AS망을 갖추던가 뭐 예를 들어 수원에서 샀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수원에 뭐 특정 AS 센터를 뭐 만들던가 제휴를 해서 여기서 하면은 오히려 좀 딜러 부담도 좀 줄이고 소비자 부담도 줄여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망을 갖추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현대차가 들어와서 얘네가 중고차 시장 나름대로의 또 AS 정책들을 펼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맞아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네, 맞아요. 요런 표현이신 거죠? 제가 좀 말을 좀 돌아갔는데 네네. 어쨌든 현대차가 들어오면 지금 딜러들이 못하는 걸 할 거고 우리 딜러들은 거기서 더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발전을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헤이 딜러와 연계해서 해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뭐였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솔직히 딜러들 지금 좀 줄어야 된다. 지금 너무 많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너무 흐려놓는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소비자 입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 그 딜러들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의 또 긍정적인 부분 좀 이게 너무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아무나 들어와서 헤이 딜러 들어가서 지금 뭐 저기 협회에다가 3만 원 내고 8시간 교육 받으면 무조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잖아.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3만 원 내고 8시간 교육 받고 나면은 다 갖다 주니까 이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헤이 딜러에다가 그냥 일단 차를 잡아야 되니까 견적 위로 그냥 막 올려가지고 맞아. 그냥 다 잡아간대. 그래놓고 결국엔 차 까지고 팔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원래 예. 헤이딜러가 2014년인가 15년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중고차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고. 되더라고. 솔직히 헤이들런이 대단해. 헤이들런이 인정해줘야 돼. 어차피 그분도 어차피 중고차 시장에 잠깐 있었던 분이 하신 거니까 이 생태를 알겠지. 사실 되게 간단한 거래 구조를 플랫폼화 시켜서 성공을 하신 건데 일단은 이게 저의 의견일 수도 있고 저랑 뭐 제 주위에 있는 몇몇 동료들도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어진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 왜냐면은 어쨌든 파이는 정해져 있다며. 파이는 정해져 있다며. 어떻게 그 협회장도 말씀하시는 게 파이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왜 계속 플레이를 드리는 거야? 그걸 좀 자격제를 하던가. 뭐 쉽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걸러낼 걸 걸러내고 필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원을 유지시키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딜러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플레이어도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한마디로 마진은 줄어들고 까지면 손해보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를 더 외면하게 되고 악순환인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뭐 반복되는 답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댓글을 보면은 현대차가 들어오면 깨끗해진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현대차가 들어온다고 뭐 시장이 깔끔해지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것도 뭐 사업의 일환이니까 좀 그거를 좀 구분해서 한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예. 현대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깨끗해지는 시장이 선진화되면 누가 허위 매물을 하는 사람들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요는 점차 줄어들 거고 그러면 결국 공급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가 들어온다가 곧 클린해진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현대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 좀 제대로 된 큰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체계를 잡기 시작하면 이 체계에 따라서 이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지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 안에 좀 이제 퀄리티가 좋아질 거고 그에 맞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현대차가 들어와서 공격적인 중고차 시장에서도 AS 정책을 펼친다 라고 하면은 이 기존 딜러들, 기존 협회들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야 중고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거지라고 있던 거를 더 이상은 그렇게 버티고 있지는 못할 거란 말이지. 서비스의 품질 자체가 달라질 거다.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계속 깨끗해지고 뭐 해지고 하면은 나 중고차 안 사. 중고차 안 사라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차를 사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요즘에는 중고차 좀 살만하대. 라고 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도 생기는 거야. 사실 현대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한다? 걔네 뭐 보증 중고차, 인증 중고차 한다? 그러면은 현대차 신차 살 사람들이 그 인증 중고차로 몰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결과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 발등 찍는 일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차 왜 주변에 보면 있어요. 중고차 죽어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나는 죽어도 신차만 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 나는 단지 남이 쓰던 물건을 쓰는 게 싫어도 있겠지만 중고차를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그런데 이제 현대가 보증한대. 야 현대가 보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기 뭐 수원에 그분 저기 그 도이치 오토 월드? 맞아. 도이치 오토 월드 그 뒷광고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도이치 오토 월드 너무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어제 나오신 분이요? 네. 아무튼 뭐 도이치 오토 월드 가면은 그냥 요즘에 걔네 단지에서 사면은 AS를 걔네 단지 안에 뭐 어디서 이렇게 1년 동안 해준대. 네,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점점 선진화되면서 좋아질 거라는 거죠. 파이도 커질 거고. 저는 뭐 파이는 뭐 그분들의 논리도 그 파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어차피 중고차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냐.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는 거다. 라는 논리도 물론 저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이제 파이까지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어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면은 야 우리는 소매 안 무서워. 소매 뭐 현대 뭐 니들이 다 하든가 말든가 야 B2C 누가 그럼 거지 같은 거 아니야? B2B가 돈이 되는 거지. 그 딜러 저기 대표하신다는 분이 나와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B2B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그럼 그들이 B2B가 왜 무섭다고 하는지. 자 여러분 지금 현대차가 나가는 거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거는 글로비스는 일단 따로 띄고 생각하셔야 돼요. 차는 현대차가 사는 거야. 글로비스가 사는 게 아니야. 자 내가 현대야. 차 사러 왔어.
차 판대. 차 사면서. 그럼 내가 이 차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가정이 들어가는데 나한테 차를 판다고 했을 때야. 그치? 본인이 현대차 타요. 예. 나 현대차 매장에 있어. 여기서 문제는 타러 온 사람이 꼭 현대차를 타리란 법도 없어. 그쵸. 왔는데 저기 쌍용을 타고 왔어. 그럼 현대에서 어떻게 사 그 차를?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1차 가정이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으려면 현대차 매장에 현대차를 사러 온 사람이 현대차를 타고 있어야 돼. 맞지? 조건이 다 맞아야죠. 자, 왔어. 그럼 그거 타세요? 소나타 타세요? 제가 소나타 2천만 원에 살게요. 라고 했어. 그러면, 좋아요. 2천만 원에 사주세요. 그럴 거예요? 뭐 여러 군데 더 알아봐야죠. 알아봐야죠. 헤이딜러 키겠지. 번호판.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야? 계속 헤이들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최근에 뭐 지금 아니야. 아니, 인간적으로 헤이딜러는 저한테 지금까지 광고를 한 번도 안 주셨거든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한 번 주시면은 그런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왜 도이치 오토월드도 광고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알아봤어. 예. 다 알아보고 났더니 헤이딜러에서는 어떤 딜러분이 2,050만 원을 준대. 50만 원을 더 준대. 그럼 미쳤다고 왜 매장에 왜 현대차 매장에 파냐고. 50만 원 더 벌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정말 현대차가 운이 좋게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쳐. 자, 내가 2,100을 어떻게 불렀어. 어떻게 불러가지고 무슨 뭐 대신 우리 신차도 사니까 신차 가격을 대신 더 깎아드릴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뭐 이상한 프로모션 다 녹여가지고 어떻게 이 차를 매입을 했어. 현대 매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 차는 일단 현대차가 잡은 거예요. 요렇게까지 해야 현대차가 매입한 차가 돼. 그럼 전국에 이번 달에 현대차가 매입한 차가 이제 100대가 모였다고 치자. 100대가 모였어. 요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100대를 모았어. 그럼 이 100대를 현대에서 다 팔 수 있어? 아니야. 왜 아니야?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를 하는 거잖아. 현대차 새 차를 갖다 팔아도 맨날 저기 칠이 틀려요, 시동이 꺼져요, 불이 나요, 맨날 그러는데 중고차 얘네가 어설픈 거 갖다 팔았다가 무슨 난리가 날라고. 현대차도 뭐 인증된 차를 팔아야 되니까. 걔네도 완벽하게 관리된 차만 그 100대 안에서 또 선별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고 나면은 얘네가 뭐 5%에서 10% 정도를 선별하겠다 이거야. 5대에서 10대. 나머지 90대 남죠. 그 90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 그 김지호 씨는 이 90대를 현대가 글로비스로 전부 다 줘서, 글로비스에서 90대를 경매를 다 해서 경매 수수료 나가죠. 그러면 글로비스의 매출이 오르죠. 그럼 글로비스의 회사가 어쨌든 주식값이 뛰겠네요. 경매 수수료 몇 개 더 받았으니까 그 몇십조짜리 회사죠, 그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강화된다로 그 규결이 되던데 그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한 나라예요. 정말 타이트한 나라예요.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타이트한 나라야. 나는 솔직히 옛날에 이런 생각도 했어. 야, 현대가 같은 현대 이름으로 캐피탈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그럼 당연히 지들 차 팔면서 지들 캐피탈만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다 지들 건데 왜 이걸 못하게 해? 나 솔직히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걸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타이트한 나라란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가 매입한 중고차를 글로비스에만 던져가지고 경매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경매를 하는 회사가 글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메이저 자동차 경매 회사가 많아요. 그 경매 회사들한테 푸는 거야. 공평하게. 그러면은 걔네가 하나하나씩 경매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장에 순기능 하나가 있어요. 일단 적어도 그렇게 현대차가 한번 매입했다가 다시 뱉어낸 차들이죠. 예. 인증중고로 팔리진 않고 다시 시장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차들은 일단 현대가 야 우리 이거 팔 수 있어 없어를 한번 검토를 하잖아. 일단 사고 유무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성능 점검보다도 걔네가 빡세게 본단 말이야. 지네는 이 차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그 관리 이력이 한번 싹 붙은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적어도 그렇게 해서 그 경매 시장에 풀린 차들은 관리 이력이나 자동차 그 중고차의 히스토리가 투명하게 소비자한테 공개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진 중고차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중고차 쪽에서는 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들이 한번 잡고 경매를 또 때리고 하면은 그 경매 수수료 붙고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저기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데 그 돈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기는 경매로 매입하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경매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손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매로 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영업소들을 상대로 또 영업을 하겠죠.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그 신차 영업소에 영업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경매가 활발해지기 전에는 이 플랫폼들이 활발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차를 매입을 하려면 어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개인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 카페, 자동차 최고가 매입해드립니다. 아니 뭐 블로그에 막 이런 필요없다는 뭐 나도 했었어. 해가지고 뭐 최고가 매입 막 이런 거 해. 막 올려. 근데 전화 안 와. 뭐 명함 뿌리시는 분도 있고 전단지 돌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가끔 붙어 있잖아. 근데 그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100의 노력을 들인다면 그게 돌아오는 게 10이 될까 말까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뭐 수입차, 현대, 기아차, 뭐 삼성, 뭐 쌍용 이런데 영업소를 가는 거야. 영업소를 가면 이제 딜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업소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상조회라는 게 있어요. 몰라? 뭐가 있어요? 상조회. 상조? 상조회. 누구 죽었어? 나 몰라 왜 상조회라고 그러는지. 근데 상조회라는 게 있어. 상조회는 상조.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보람 상조 할 때 그 상조 아니야? 아니 몰라 나도. 근데 어떤 거냐면 일단 거기 안에 쿼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있던 뭐 방배동에 BMW 매장이다. 네. 그럼 거기 상조 회장이 있고 그 딜러 한 명이 총대를 맨날 총무. 그리고 딜러들은 거기를 쿼터가 이게 빈자리에 남은 소개를 들어가든 어떻게 영업을 해서 명함을 계속 돌리면서 가서 친해져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한 달에 얼마씩을 10만 원씩이든 뭐 30이든 뭐 이렇게 내요. 아 거기 돈을 내? 응, 돈을 내. 거기 근데 대신에 돈을 받는 만큼 딜러를 막 무한정으로 늘리진 않고 한 뭐 6, 7명, 많으면 1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고 거기에 카톡방에 하나 만들어지면 설마 순번적 해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차를 주나?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근데 거기서도 경매를 해. 그 안에서 경매를 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 시리즈가 나가는데 대차가 HG 그랜저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 신차를 판매한 딜러가 그 정보를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거야. 공유를 하면은 이제 그 딜러들이 괜찮다 이러면은 이제 막 개인톡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톡으로 얼마 하고 혹시 얼마까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맞추겠다 10만 원 더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를 가져가거든.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뭐 조금 또 돈 나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 뽀찌!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고. 왜? 왜냐면 중고차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중고차 관련 업이잖아요. 중고차를 가져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뽀찌니까. 경매 수수료라고 치자고. 그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왔어. 지금 경매 수수료 들어간다라고 해서 네. 야 현대기아가 들어와가지고 그 몇 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들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경매에 붙이면 우리는 저 차들을 저기 경매 수수료까지 내고 잡아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경매 수수료나 지금도 영업소들마다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영업비 아까 뭐 상조에 들어가는 뭐 월 회비 뽀찌 뭐 술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이나 그렇게 무슨 쌍팔년도 무슨 뭐 회비 내가면서 뭐 이거 하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인터넷으로 딜러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경매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그 돈 여기다 쓰나 거기다 쓰나.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경매는 글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의선 지분 뭐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경매는 여러 회사들이 있고 어차피 현대가 잡은 물건들 중에 지네가 인증중고로 팔 거 아니고 이제 뱉어낼 애들은 그
또 경매 플랫폼 사이트들을 통해서 다들 그냥 또 그냥 경매 수수료를 내고 매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야 B2C는 괜찮아 뭐 B2C는 버려도 돼 B2C는 현대가 무섭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건 B2B야 라는 그 말조차도 근데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제가 그 영업소 그러니까 한번 신차 영업소에서의 상주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딜러예요. 네? 사회자님이 처음 시작하는 딜러예요.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제 수입차를 해보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현대기차 갈 게 아니라 이제 벤츠, BM, 뭐 포르쉐 뭐 이런 데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거예요. 명함 돌리고. 그죠? 근데 거기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는 더 하겠죠. 왜냐면 거기는 더 경쟁이 많으니까. 왜냐면 현대기아차 영업소도 지금 5명 있는데 6명 있는데 여기서 더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시작한 중고차 딜러라고 해서 그냥 명함 들고 가서 견적을 받는 게 아니야. 옆에 분당 포르쉐 센터 쳐들어가서 나가라 그래. 야 니네 저기 차 중고차 팔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명함 주면은 꺼지라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 새로 시작하는 딜러들은 그 영업망을 갖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영업망이라는 거는 이제 차를 매입하는 영업망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는 다 그냥 여기서 지금 B2C는 병신이라니까 그냥 없애고 그냥 차를 매입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딜러분들은 그런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이 딜러 가서 그 경매하고 뭐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는 딜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이거 어떻게 보면 제 그냥 그 과장된 추측 뭐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다 좋게 될 거라는 환상일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그 본인들이 이제 명업망을 통해서 매집한 물건을 경매로 내놓게 되면은 결국 그런 새로 진입하는 딜러들은 오히려 그런 영업망 구축에 시간을 뺏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감정 상하고 이럴 필요 없이 오히려 더 현대기아차에서 원래 나왔을 매물들을 나 경매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기존에 딱 영업망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던 좀 그 기득권 굳이 따지자면 원래 그 중고차 바닥의 고인물 그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진입하는 플레이어들도 그런 경매를 통해서 공정한 페어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개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쭉 들었는데 일단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여론이 형성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박성욱 대표께서는 현대차 진출하고 중고차 시장 개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윤성호 대표께서는 현대차가 들어오더라도 또 독점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예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 뭐 반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 저 뭐 하러 보였어요? 현대차가 진출함으로써 네. 중고차 시장이 개선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좀 구분을 네네. 지어야 되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네. 해주시죠. 일단 현대차가 들어와서 그 현대차가 총대를 메고 시장을 쓸어서 뭐 이렇게 깨끗하게 뭐 이렇게 만들겠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현대차가 들어옴으로써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현대차가 들어와서 이제 선진화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예. AS 정책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뭐 사고력 고지라던가 뭐 이런 정책을 펼치면 사실 일반 기존 중고차들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현대차 갈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거든. 네. 네. 근데 그 경쟁 속에서 우리 중고차 딜러들 분들도 이게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 안에서도 자생적인 노력을 해서 어떤 뭐 AS망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비즈니스를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허위 딜러라던가 여기 비양심적인 딜러분들은 그런 딜러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결국은 그분들이 공급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분들이 다 사멸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저희 입장인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시죠. 뭐요? 뭐였지? 현대차가 들어오더라도 네. 반대측 의견처럼 독점이 불가능한 이유 그걸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분들이 말하는 현대차가 들어와서 뭐 독점을 할 거다라는 게 소매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소매 시장에는 관심이 없대. 그 소매를 하는 딜러를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자기는 소매는 그지 같은 시장이라고 그러잖아. 소매는 관심이 없대. 그리고 내가 자꾸 말이 이상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왔어요. 죄송합니다. 보고 읽을게요. 현대 인증중고차는 어차피 비싼 물건 가격도 안 보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는 어차피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7-8% 정도는 수익을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파이의 시장만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계속. 자, B2C는 이거 방금 얘기했구나. B2C는 어차피 바보 같은 시장이고 플랫폼이고 뭐고 아무리 생겨도 우리는 무섭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제 B2B 야, 우리 차 잡는 거 힘들어져. 차 잡는 걸 쟤네가 독점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진짜 제가 헤이딜러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헤이딜러가 없었으면은 나의 이런 주장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게 잘 없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헤이딜러 지금 보세요. 저 플랫폼 하나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솔직히 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세요. 내가 봤을 때 헤이딜러 때문에 그 중고차 하시는 분들 한 수익이 한 반까지는 줄어들 수 있어. 진짜로. 줄어들었고. 진짜로. 줄어들었어 진짜로. 이게 대기업 진출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야. 이 도태되어 있는 동안 쟤네 봐라. 아직도 저렇게 재래식으로 장사를 하냐? 헤이딜러나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헤이딜러가 1조짜리 유니콘 되는 거야. 그냥 단체로 시장에서 그냥 완전 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 다 헤이딜러의 그거는 헤이딜러의 뭐라고 할까? 헤이딜러의 도구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지금 헤이딜러가 시장을 다 쥐락펴락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할 게 현대차가 아니에요. 현대차가 들어와도 현대차도 헤이딜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를 매입할 수 있을까? 야 미쳤는데 요즘에? 야 신차보다 4천만 원짜리 신차를 헤이딜러에서 견적 막 4,100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가뜩이나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야? 야 우리가 4천만 원에 판 거를 4,100에 사도 맞는 거냐 이게? 그렇게 못 팔아 현대는. 모델 매입 자체를 못해. 당연하지. 회계상 못해요. 그 짓은 못해요 걔네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대기업 나빠요. 뭐 자꾸 이러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현대도 막말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걔네. 맞아. 걔네도 장담 못하고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거 현대가 이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시장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해질 거다. 한 단계라도 분명히 더 발전할 거다. 적어도 자기네가 판 차 자기네가 매입해서 검수한 다음에 경매에 뿌리고 일본이 사실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일본은 대부분의 중고차가 다 경매로 거래돼요. 60% 이상이야 걔네는. 대부분이 다 경매로 거래되는데 그 경매장 다 누가 운영해? 다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거야. 자기네들만큼 자기네가 판 차 잘 아는 애들이 어딨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 가면은 중고차 딜러 뭐 다 죽었나? 아니야.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우리보다 돈 더 잘 벌고 더 사기치는 애들도 없고 더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제발 물론 알아요. 물론 알아. 그런 뭐 협회장 뭐 어디 뭐 무슨 장 그거 뭐 민노총이더만 그분도 그런 거 하면은 뭔 돈 나오고 무슨 이권 있겠지. 내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하는데 뭐 있겠지.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좀 주장할 때 좀 이게 논리가 있으면 반박하는 사람도 반박할 맛이 나잖아. 지금은 반박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시자고. 논리적으로. 야 이거 봐. 야 쟤네 이거 매입하면은 쟤네가 다 매입할 거야. 다 매입할 거라는 증거 있어? 다 매입할 거라는 근거 있어? 없어. 그럼 다 매입한대. 다 매입한 다음에 쟤네가 다 글로비스 해준대. 아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걔네가 글로비스에 다 줘? 일단 다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다 매입하면 뭐 우리나라 200만 대를 2천만 원씩만 따져도 한 1년에 40조인데? 현대가 중고차 사는데 1년에 40조를 쓴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다 매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다 매입한 거를 글로비스에 다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령 다 했다고 진짜 현대가 다 했어, 다 샀어, 다 사서 글로비스에 다 줬어. 그래서 그 다 준 거를 다 경매 수수료를 곱해도 그 글로비스 전체 매출에 비하면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정의선 회장 지배력이 뭐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 정의선 회장 지배력 얘기하는데 그 거기에 꽂혀 있으시면 안 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포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 들어와 개새끼야.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니네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여러분 협회들 저기 상사들 딜러들 다 모이세요. 쟤네 들어온다는데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합시다. 막말로 야 여러분 우리 헤이드러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 모아. 우리가 플랫폼 만들자. 야 우리가 AS만 구축하자. 이거 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행동이야. 아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6년 막아줬잖아. 대기업 들어오지 말라고. 그 6년 똑같이 막아줬던 김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김치 뭐 하고 있냐고요? 김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들어갔다가 6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풀린 다음에 대기업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같이 잘 되고 있잖아. 그게 순기능이 작용을 했죠. 순기능이지. 예. 왜냐면 그때 6년을 막아줬던 이유가 김치 공장들 아직은 영세했단 말이야. 클 때까지 기다려준 거지. 어느 정도 버틸 때까지. 판매망도 구축하고. 그 다음 대기업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대기업들이 이제 쫙 공장 멋있게 딱 지어가지고 걔네 거 ODM도 받아주고 OEM도 받아주고 같이 수출하고 다 같이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 중고차는 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중고차는 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6년 막아준 거를 끝났는데 무슨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왜 또 신청을 하냐고. 이게 야 생계형 적합업종은 두부랑 콩 파는 게 생계형 적합업종인데 지금 중고차가 두부랑 콩이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잠깐 대표님도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 아니 내 생계가 왜? 아니 내가 중고차 파는 사람이면 나는 그럴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생계형으로 뭐 밭에서 캐가지고 중고차 팔고 있나 내가 지금? 2부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근거를 다들 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건 보시는 분들께서 정하는 게뭐 관건이겠죠. 근데 뭐 올해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의도했던 거랑 또 다르게 좀 바로잡아 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뭘 의도했는데요? 원래 의도는 뭐였는데?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좀 앞으로 여론이 생길 때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네.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쵸. 그런 점에서 좀 오늘 인터뷰가 많이 좀 되새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김승현 PD의 스포일러 특집 인터뷰. 오늘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득인가 실인가를 가지고 양일간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터뷰나 토론 같은 걸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얘기 안 한 게 있어. 2부 안 하신다며요? 아니 요거만 얘기하자. 그 수입 인증 중고차 보면 네. 무슨 뭐 키로수 좋고 연식 좋은 것만 싹쓸이해서 가져간다. 아니 근데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과장을 해서 해. 제가요? 아니 그 회장님 너무 뭐 과장을 하세요. 왜 나를 가르쳐? 나만 하는 거잖아. 둘 다 아니, 오해하잖아요 지금. 너 벤츠 인증중고차, 뭐 아우디 인증중고차, 뭐네들이 1년 미만에 500km, 1000km 이런 것들만 매집을 한대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도 현업에서 일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앵커를 켜서 봤어? 아니야. 뭐 10만 km 넘는 것들도 있고, 딜러들이 소화 못하는 뭐 마이버 풀만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인증중고차 6,000원으로 했으면 딜러들은 5,500 이렇게 하는데 10% 비싼다고. 소비자들이 바보예요. 그치. 우리 그냥 통념적으로 그 금액대가 뭐 1억짜리냐, 5천만 원짜리냐, 3천만 원짜리냐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인증중고차가 더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증중고차가 뭐
3,200이다. 그럼 이게 소매가 3,000, 3,100 사이 나올래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끼고 생각하지. 뭐 그거를 500을까, 700을까?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혹시나 토론 제안이 오면 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알겠습니다.